안녕하십니까. 융합공학과 석사 3학기 김정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목차와 같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정의 및 특성, 그리고 에너지 전환 기술, 또 업종 현황, 업체 현황, 활용 사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체와 또 이를 식량으로 하는 동물, 미생물 등 모든 생물 유기체를 총칭합니다. 생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물 유기체에 속하는 모든 종의 종 또는 동물과 식물들을 한 종의 서식지 단위 면적 또는 단위 부피 내의 그 생체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는 살아있는 것에 국한하며 생물 현존량 또는 생물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바이오매스는 생사에 무관하게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뗄나무나 숯, 또 생물의 기체 등을 포함하고 산업계에서는 유기계 폐기물도 바이오매스에 포함을 시킵니다. 특성을 살펴보면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종류에는 임산이나 농산, 또 축산 폐기물, 도시 폐기물 등이 있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 원료인 식물이 자라면서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질계, 전분질계, 또 바이오매스 등과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셀룰로스계 바이오매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바이오매스별로 생산되는 바이오 에너지와 활용 용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볏짚, 완교 등은 고연 연료화나 액화, 또 가스화, 또 직접 연소를 통해서 난방 연료라든지 자동차 연료, 또 메탄올, 열을 생산할 수가 있고, 축산 분유나 음식물 폐기 쓰레기 등 유기성 폐수는 발효를 통해서 가스화 시켜서 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체식물이나 해바라기 등은 지방 성분이 많아서 기름을 추출해서 디젤을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유기성 폐수나 슬러지 등은 수소 생산균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형태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 종류에 따라서 또 생산 공정에 따라서 고체, 액체, 가스 형태의 다양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메탄, 바이오 수소 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젤은 디젤 자동차 혼합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바이오 에탄올은 가솔린 자동차 혼합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또 바이오 메탄은 바이오가스를 고순도화 시킨 후에 바이오 메탄을 수송용 및 또는 도시 가스 연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수소는 미생물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데 광합성에 의한 수소 생산을 하기도 하고, 또 혐기 발효에 의한 수소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바이오매스 원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은 원료를 직접 연소시켜서 열을 얻는 직접 연소 방식과, 또 원료를 열분해하거나 가스화해서 수 또는 가연성 가스를 얻는 열화학적 변환, 또 발효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얻거나 당화해서 에탄올과 같은 고급 액체 연료를 얻는 생물화학적 변환, 또 식물유를 에스테르화해서 바이오 디젤을 제조하는 화학적 변환 기술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직접연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연소 기술은 바이오매스 열원을 공기 중에서 태워서 열이나 수증기를 가지고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술이면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배양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15%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목재 외에 폐목재라든지 나무 껍질, 부스러기, 톱밥 등과 같은 목재 폐기물을 주요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 부산물이나 도시 폐기물 등도 열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각 형식은 스토커형이나 선회류형, 유동상식 소각로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역 냉난방, 발전, 또 혼합연소 발전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에 비해서 발열량은 낮지만은 바이오매스를 효과적으로 연소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생활 폐기물을 연료화하기 위한 장치 개발과 또 폐기물을 혼합해서 정형화하는 해서 열량이 높은 연료로도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열화학적으로 변환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 연소 말고 열분해라든지 액화 또 가스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열분해 및 액화 기술은 바이오매스를 상압이나 고압에서 산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가열해서 탄화 및 액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가스화는 바이오매스를 공기, 산소, 수소, 수증기, 일산화탄소 또는 CO2 존재하에 가열해서 반응시켜서 가스 상태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표에는 각 방법별로 필요한 압력, 또 반응 조건, 또 생성물에 대해서 간단히 표현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분해는 수분 함량이 20에서 40% 바이오매스를 산소 결핍하여서 가열을 하면은 가연성 가스라든지 액상의 타르, 또 고상의 탄화물 등이 생성되는데, 생성물의 성상은 반응기 내 체류 시간하고 가열 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열분해 방법은 탄화 열분해, 재래식 열분해, 급속 열분해, 하이드로 열분해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타르 수율을 향상시키고 경질 타르를 만들고 반응기 내에서 짧은 재료 시간으로도 대량 처리가 가능한 급속 열분해법이 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스화는 제한적인 바이오매스 산화 과정에서 발생되고, 연소 반응의 이론적인 산소량보다 적은 양의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 산화 공정입니다. 직접 가스화는 가스화로 형식에 따라서 고정상형로, 유동상형로, 또 부유상형로로 분류되고 있고, 가스화 재료는 공기, 산소, 수증기를 이용하면서 800도씨 부근에서 반응이 됩니다. 가스화 반응에 의해서 수소나 일산화탄소, 저급 탄화수소 가스를 포함하는 합성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간접가스화는 천연가스를 수증기 계절이나 나프타를 부분 산화해서 얻는 합성가스로부터 합성해서 메탄올 등의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서 유황의 문제는 적어지지만은 수소, 일산화탄소 비가 달라서 타르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변환 기술은 바이오매스 수분 함량에 따라서 전처리 과정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수분 함량이 적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자연 건조 후에 연소할 수 있지만, 수분 함량이 높은 조류나 식품 등 축산 폐기물 등은 추가로 건조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생물을 사용하는 메탄 발효나 에탄올 발효는 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바이오매스 에너지 변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탄 발효는 산소가 없는 힘기성 조건 하에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지방산과 탄산가스, 알코올로 분해된 후에 힘기성 메탄균을 가진 메탄 생성계 효소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CH4로 변환되는 과정으로서 힘기성 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탄 발효 프로세스는 산 생성 과정과 메탄 생성 과정으로 나뉘고, 산 생성 과정에서 힘기성 미생물이 셀룰로스, 전분 등의 고분자 유기물을 가수분해해서 글루코스, 아미노산 등으로 저분자하고, 이를 원료로 해서 규산과 초산 등의 유기산과 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어서 메탄 발효 과정에서 메탄 생성균에 의한
의한 그 메탄을 주 성분으로 하는 바이오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알코올 발효는 그 글루코스 등과 같은 당으로부터 미생물의 발효 능력을 이용해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전분질계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경우 알코올 발효 전에 당화 공정을 거치게 되고, 발효 원료가 당질계인 경우에는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이 변환이 됩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알코올 발효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바이오에탄올은 그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 바이오매스 원료가 풍부한 미국이나 브라질 중심으로 생산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식용이 가능한 당질계 및 전분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만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은 원래 비용이 높아서 원가 측면에서 휘발유 대비 가격이 높은 문제가 있어서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세금 감면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비식량계 자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식량계 자원 대비해서 값이 저렴하고 원료 수급에는 문제가 적어서 해당 원료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당질계나 전분질계보다도 구조가 더 탄탄해서 이를 분해해서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로부터 당의 고분자 셀룰로스를 먼저 분리해서 효소에 의해서 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효모에 의한 에탄올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화학적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기름은 차량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열량은 충분하지만 점도가 너무 높아서 디젤 엔진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학 반응으로 식물성 기름을 분해해서 저분자화함으로써 점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의 촉매와 알코올을 적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반응시키고 이를 통해서 생성된 메틸 에스테르와 글리세린을 분리시킨 다음에 정제 공정을 거치면은 바이오 디젤과 글리세린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현재 바이오 디젤 생산 원료는 식용유로도 사용 가능함에 따라서 바이오 디젤 보급이 활성화되면은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식물성 오일 대비해서 바이오 디젤 생산 단가를 30-40%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단계의 불순물 전처리 공정과 여러 기술이 필요하고 독성이 있어서 비식량 유지작물 중 바이오 디젤 원료로 활용 가능한 식물종을 찾기 위한 연구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역사는 1895년 루돌프 디젤에 의해서 땅콩 기름을 사용한 디젤 엔진이 처음 개발된 이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디젤은 주로 C12에서 C24의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입니다. 이것 전부 다 압축 점화 방식의 디젤 엔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반응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유지 성분이 메탄올과 결합해서 촉매 반응을 일으켜서 글리세롤과 바이오 디젤로 생산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입이 전체 수입의 29%를 차지할 만큼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의 유가의 불안이라든지 또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서 CO2 감축 의무화 등 각국은 그린 에너지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증가되고 유가가 상승 가능성이 많고, 또 에너지 안보 필요성으로 인해서 수송용 바이오 디젤 시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업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현황을 보면은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은 연간 약 1128만 TOE 정도인데, 현재 기술로서 실제로 이용 가능한 잠재량은 232만 TOE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보급 중인 바이오 에너지는 유기성 폐기물 혐기성 소화에 의한 메탄 또는 랜드필 가스의
열 또는 발전을 이용을 하는 것, 또 성형탄, 우드칩 등 고형 바이오 연료의 연소에 의한 열 또는 발전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바이오 디젤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2002년부터 수도권과 전라북도에서 20% 혼합 경유 DB20의 시범 보급 사업 시행 이후에 2006년 7월부터 DB5와 DB20로 이원화해서 보급 대상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서 실행 중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바이오가스에 의한 전기와 LFG에 의한 전기, 그리고 바이오 디젤에 대한 보급이 가장 활발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주로 수송용 생산 기술과 기타 바이오 부탄올이나 바이오 수소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해조류나 팜부산물을 이용한 연료 생산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은 우드칩, 펠릿 등 고형 연료 생산 기술과 가스화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효율성 펠릿 생산을 위해서 반탄화 펠릿 생산 기술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질계 원료를 대상으로 한 가스화 실증 연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외 현황으로서 미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옥수수를 원료로 에탄올을 생산해서 휘발유 대체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원유 수입 대체 효과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1200만 톤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을 했고, E10과 E85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10은 직접 기존 차량에 사용이 가능하고, E85는 다목적 연료용으로 생산된 FFV, Flexible Fuel Vehicle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콩기름을 원료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약 20만 톤의 바이오 디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2003년도에 10 밀리언 TOE가 소비가 됐고, 2007년에는 26 밀리언 TOE로서 약 한 2배 반 정도가 증가됐고, 바이오 디젤은 0.05에서 2007년에 1.6 밀리언 TOE로 5년간 10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매스 에너지 설비 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 CAGR을 보면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미국의 바이오매스 설치 용량과 발전량, 그리고 각 주별로 바이오매스 개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패시티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발전량은 2001년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주별로 바이오매스 개발을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역시 제일 활발하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란드나 미국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이 용이한 국가와는 달리 일본은 한국과 같이 바이오매스 자원이 산지에 위치해서 수집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급이 더딥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제외되겠지만 교토 협약에 의한 CO2 의무 감축량 달성을 위해서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02년도에 바이오매스 저편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과 자원 재순환 사회 실현, 또 신산업 창출, 농수산업의 활성화 등입니다. 또한 도시에서 배출되는 건설 폐목재를 원료로 차량용 연료인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 실증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 건설을 해서 현재 3개 민간 업체가 주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용량은 연간 1300톤이 되겠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은 EU는 1세대 바이오 연료의 수급 불안정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열화학적 전환 기술을 적용해서 경유 대체 연료를 전환하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은 바이오매스 열분해 가스와 또 합성가스의 정제, 합성가스의 FT 디젤 합성 기술이고 2007년도에 그 17,000kl의 FT 디젤 생산 파일럿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그 바이오가스 에너지 사용이 그 부진한 나라입니다. 그 재생 가능한 폐기물 중에서 18%만이 그 바이오가스 사용에 이용되고 있고, 프랑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량은 연간 약 한 350만 TOE 정도입니다.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생산 분야는 EU 지역에서 선두입니다. 500만 이상의 가정에서 목재 난방 장치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는 프랑스 전체의 15%에 해당됩니다. 또 목재 에너지는 프랑스 에너지 소비의 약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 고체 바이오 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총 전력 생산의 0.7%이고 발전량은 대체 연료 중 매년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량이 약 9,300GWh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고 2000년에 생산된 전기량과 비교할 때에 약 2배 반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바이오매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LFG는 매년 증가해서 2008년에는 그 4,757GWh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특히 그 바이오매스 중에서 식물성 바이오매스는 2001년 31GWh에서 2008년 568GWh로 약 1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소비되는 신재생 에너지의 70% 정도가 바이오매스고 주로 집이나 목재, 재생 폐기물로부터 생산이 됩니다. 덴마크 바이오매스 분야는 약 50개 업체가 활동 중이고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약 4억 6천만 유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스웨덴은 그 유럽에서 가장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이 90년에 33%에서 2010년에 48%까지 증가되어 있고, 이를 보면은 그 바이오매스가 18%, 수력발전이 10%, 기타가 2%. 근데 2020년 목표가 49%이기 때문에 이미 달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스웨덴의 발전량 분포를 보면은 바이오 연료 발전이 그 135TWh로서 2.22%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이 27%, 화력이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난방의 바이오 연료 사용도 증가되고 있고 600여 개의 지역 난방 시스템 중에서 3분의 2가 바이오 연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업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세계 바이오 에너지 시장은 그 원료가 풍부한 미국이나 브라질,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해 왔고 이 지역들이 생산 및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바이오 연료 시장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시장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 최대 생산 및 소비국은 역시 미국으로서 주요 생산 기업은 포엣이라든지 부터맥스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바이오 디젤은 유럽이 최대 생산 및 소비국으로서 네스테 오일 또 카길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은 그 각 상품별로 참여 기업이 나와 있는데 그 고체 바이오 연료를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기업이 그 풀럼 파이버 퓨얼이라든지 또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네스테 오일이나 또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 또 바이오 에탄올은 그 가장 유명한 포엣 BP나 또 카길, 또 바이오 부탄올은 그 BP와 듀퐁의 합작사인 그 부타맥스, 또 포엣 이런 회사들이 있고, 기체 바이오로서는 그 엔비텍이라든지 슈마크 바이오가스가 유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포엣사를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업체 중의 하나로서 2001년부터 옥수수대와 같은 2세대 셀룰로스 에탄올 기술 개발을 했고 2008년도에 그 파이로트 규모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했습니다. 또 2014년도에 네덜란드의 그 DSM과 공동으로 포엣 DSM 어드밴스드 바이오퓨얼 LLC를 설립을 해서 옥수수대, 옥수수컵을 원료로 700톤 원료 처리가 가능하고 연 2천만 갤런의 그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그 포엣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왔는데 그 포엣의 에탄올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타맥스사는 그 영국의 BP와 듀퐁이 2006년도에 그 바이오 부탄올 공동 개발 발표 후에 2009년도에 설립된 업체로서 현재 바이오 부탄올 분야에서는 그 선두업체입니다. 부타맥스는 그 UCLA 대학의 리아오 교수가 개발한 그 이소부탄올 생산 균주 기술과 그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효 공정을 결합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을 그 바이오 부탄올 공장으로 리뱀핑하는 방식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한국 바이오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은 크게 고체, 액체, 기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실적으로 인정받는 품목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신영 EMP는 그 목재 펠렛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수입 의존율이 90% 이상에 달합니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 등은 아직 국내 시장이 미성숙 단계인데 GS 케미칼이나 SK 이노베이션, 또 창해 에탄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사업 초기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지만 그 시장이 커지면서 SK 케미칼이나 애경유와 같은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은 그 고체, 액체, 기체별로 SK 케미칼이라든지 GS 칼텍스, 애경유화 그리고 중견기업으로서는 그 신영 EMP나 창해산업 이런 데가 있고 특히 기체 바이오 가스의 경우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우건설이나 한솔 EM이 또 서희건설, 그 맥쿼리에서 투자한 리클린 뭐 이런 데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명실공히 국내 최대 바이오 디젤 생산 업체로서 그 동종 8개사 중에서 마켓시어 30%로 단연 1위입니다. 동식물성 오일을 주 원료로 해서 수송용 경유 대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 19만 7천 톤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해서 그 2008년부터 주요 정유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그 바이오 디젤은 2015년도에 1,505억에서 2019년도에 2,589억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유 역시 2015년도에 592억 원에서 2019년도에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551억 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SK케미칼은 그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싱가포르의 그 트레이딩 전문회사인 그 ST 그린 에너지를 운영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벙커 CU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중유를 2014년부터 발전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중유는 바이오 디젤 공정 부속물과 동물성 유지 등 생물 유기체를 원료로 혼합한 재생 에너지로서 국내 11개사 중에서 연산 50만 킬로리터의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SK케미칼 2020년 4월 IR 리포트에 따르면은 그 동사는 바이오 에너지 부분을 금년 5월에 매각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는 2007년에 그 바이오 부탄올 연구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상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부타놀은 바이오 에탄올에 비해서 효율이 높고 엔진 개조 없이 그 휘발유 차량의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그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부타놀 생산 효율을 3배 이상 높인 균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 발효 생산성과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인 발효 공정과 그 분리정제 공정 기술을 개발해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기반의 그 바이오 부타놀 생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바이오 부타놀 양산에 필요한 통합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2016년에는 그 500억 원을 투자해서 여수 2공장에 그 연산 400톤 규모의 그 바이오 부타놀 실증 플랜트를 완공했습니다. 이게 그 세계 최초로 상업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의 에탄올은 그 바이오 에탄올 제조 기업으로서 그 사탕수수, 타피오카, 쌀, 보리 등 그 다양한 농작물 발효를 통해서 그 음료용 에탄올과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효 주정 28,600kl, 정제 주정 약 한 34,000kl를 생산했습니다. 그 주정 사업을 기반으로 비식량 에너지 작물을 이용한 2세대 바이오 에탄올 관련 요소 기술 및 실증 분야에서는 그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06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에탄올 정유 탈수 설비 개발에 대한 실증을 완료했고 2010년에는 2세대 바이오 에탄올 전처리 및 그 당화 발효 설비를 제작을 했습니다. 13년도에 GS 칼텍스와 같이 미국, 중국, 브라질 등 해외 5개국에 바이오 연료물질과 화학물질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사라든지 발효 전문 회사가 주축이 돼서 그 25년 내 바이오 화학 제품이 화학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대상 크로렐라의 경우에 그 미세조류를 산업화를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미세조류를 가지고 가금류의 그 피드 사료로 개발을 하거나 또는 그 헬스 또는 그 펑셔널 푸드 이런 쪽으로 식품을 개발한 것, 그리고 프리미엄 애디티브 투 푸드,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의 고급 식품 첨가물을 개발한 사례가 있고, 또 옆에 그림은 그 바이오매스는 그 이런 식물성 오일이나 목질계 식물 자원이라든지 또 폐식물 자원을 통해서 그 바이오 기반의 화학 제품, 즉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그 바이오 파인 케미칼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그 바이오매스로서 생산 가능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그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 퓨얼이고, 청색으로 표시된 게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그 프라이머리 케미칼스, 그 다음에 흰색으로 표시된 게 세컨더리 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팻을 통한 그 오일, 또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통해서 그 슈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케미칼을 생산하고, 또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